형사재판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피고인의 입장이 되면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요.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재판의 흐름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컨텐츠는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이 재판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한 준비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변호사 임동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살펴볼까요? 형사재판은 검찰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이후 재판부 실무관이 공소장을 재판장에게 올리고 재판장은 사건의 성격을 살펴 첫 기일을 언제 잡을지를 결정한 다음 검사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종류의 사건이라면 재판부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같은 시점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재판 절차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설명서 등을 함께 송부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첫 재판 전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인정 여부, 향후 재판 전략에 대한 간략한 방향 등이 담깁니다. 피고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 낼 수도 있죠.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복장부터 점검을 해드리자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정장을 착용하거나 단정한 복장을 입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원과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피고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재판 절차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구제합니다. 이어서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검사가 해당 사건의 모두 진술을 합니다. 기소유지를 설명하면서 왜 이 사건을 기소하게 된 것인지를 밝히는데 간단하게 공소장을 낭독하는 수준일 때도 많습니다. 이때 검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이미 검사, 재판부,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서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검사가 진술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소사실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부인하나요? 이 대답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을 하는데 증거들의 순번과 기록 정수를 표시한 증거 목록을 법원과 피고인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각 증거물들을 실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번 고소장, 2번 수사보고서, 3번 CCTV 영상 등 증거관계가 기재된 목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즉 변호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인정하는지, 부동의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검찰에 증거기록에 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증거인부서를 기일 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증거량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 첫 기일에는 증거 의견을 모두 밝히지 못하고 재판부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인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권위적이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거 의견을 밝힌 뒤 그 다음 기일부터는 증인신문 절차 등 실질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태도는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변명의 신빙성 등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한편 피고인도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관계 관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내거나 방어권 확보를 위한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정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이 정도의 형이 적절하다라면서 재판부에 구형을 합니다. 그에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해 최후 변론을 진행합니다. 검찰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짚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 앞에서 최후 진술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정말 최후라고 생각하고 간결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판이 종료되면 법원은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 당일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며 선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항소 절차와 기간을 안내합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도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무죄냐 유죄냐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치열한 전략과 방어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의 태도, 논리,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형사재판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형사 절차는 전문적이며 때로는 비가역적입니다. 단 한 번의 판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상담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단순한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당신의 대응 방향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의 장소가 법무법인 동인이라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